안녕하십니까. 3월 3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654만원이고요. 마이너스 11만원입니다. 어제 22만원 벌어갔는데 오늘 11만원 까먹었습니다. 3월달도 여전히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위험관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빅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이 뭐 해외 증시 쪽 쳐다볼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워낙 큰 건이 터져버려 가지고요. 일단 그 해외 증시부터 간단하게 그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는데요. 그 전날 빠졌던 게 다시 그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증시를 보시면 대충 이런 그림이에요. 나스닥 지수가 빠졌다가 빠진 만큼 되돌아 올라갔습니다. 그 전날 상태로.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빠지고 나서 딱 빠진 만큼 되돌아 올라갔습니다. 그 전날 여기 마감 종가였으니까요. 그래서 딱 되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승했는 이유가 뭐냐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는 여전히 안 좋습니다. 그건 이제 주로 그 원자재 가격을 보면 되겠죠. WTI가 지금 114달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94달러 하던 게 94달러에 104, 114 지금 20달러나 올라가 버렸죠. 엄청나게 지금 폭등해 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제 유가를 가지고 주로 판단을 하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이 된다면 유가가 내려간다, 이제 원위치로 돌아간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걸로 봐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는 아직도 심각한 상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들은 뉴스를 보면 오늘이 2차 협상하는 날이라고 들었고요. 그쪽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협상하지 시작하진 않은 것 같은데 그 벨라루스 국경 지역에서 협상을 하는 걸로 오늘 2차 협상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양쪽 다 양보하고 싶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 수도를 점령해버리게 되면 군사적으로 점령을 해버리게 되면 그 협상에 아주 우위를 가지게 되겠죠. 자기들 원하는 대로 이제 그 러시아 입장의 입맛에 맞는 어떤 정권으로 교체시켜 가지고 원하는 대로 어떤 협상을 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점령당하지 않게 방어를 결사항전을 하면서 시간을 끌면서 방어를 하면서 협상에서 어느 정도 유리한 그 위치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양쪽이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서방 세계에서 러시아의 그 금융 제재 쪽으로 지금 가동되는 게 10며칠인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때까지 가게 되면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상당한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는 시간적으로 지금 촉박하고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는 지금 그 러시아가 좀 더 심각하게 적극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전히 힘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전쟁이 단기간에 끝나버리게 되면 이제 악재 해소해가지고 올라가면 되는데 이 지금 장기전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서로 힘든 상황이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서는 서방의 다른 나라들도 그만큼의 어떤 고충을 감내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다. 그 악재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데 미증시가 상승한 부분은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그 3월달에 금리 인상하는 부분에 대한 멘트를 좀 부드럽게 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워낙 심각하니까 이 증시가 폭락하는 걸 막아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0.5포인트가 아닌 0.25포인트 정도 인상할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 사태를 빼고 봤을 때 3월달에 금리 인상을 하는데 0.25포인트냐 0.5포인트냐 가지고 우리가 그 증시가 좀 출렁거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등하다가 0.5포인트로 급격한 인상을 할 수 있겠다 하면서 그 추락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0.25포인트 인상하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완화됐다 이런 의미로 증시는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태는 이미 시장에서 반영된 부분이고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한 악재가 0.5포인트가 아니고 0.25포인트로 작게 올리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연준 의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해서 올라갔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하자면 미국 증시가 상승한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돼서 그런 게 아니고 파월 연준 의장이 시장에 비둘기적인 우호적인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부분은 그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2차 협상을 해가지고 다행히 타결을 하면 참 좋겠지만 타결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죠. 그래서 일단 전쟁이 계속 장기화되게 됐을 때 심각한 문제로 될 수 있다는 이런 위협을 항상 느끼면서 그래도 시장에서 그 전쟁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그 반영이 됐다는 의미로 심하게 빠지지는 않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가 고비인 것 같아요. 이 상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든지 아니면 일주일 정도 우크라이나가 버티게 됐을 경우에 러시아가 어떤 뭐 군수 물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취약한 것 같아요. 러시아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서방의 제재로 인해서 러시아 국민들이 힘들어지게 되면 전쟁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 이런 걸로 해서 협상에 나서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가 이 어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일주일 정도가 고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면 될 것 같고요. 어디로 튈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전장에 대한 악재가 어느 정도 반영됐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힘이 좀 더 강해 보인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국내 증시인데요. 코스닥 지수가 여전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1.88% 상승을 했습니다. 이 미국 증시가 상승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국내 증시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약간의 매수만 들어와도 바로 확확 올라가는 그런 이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아주 강하게 올라갔는데 제가 가진 종목이 오늘 완전히 역방향을 타버려 가지고요. 오히려 손실이 나버리는 좀 그런 안타까운 날이었습니다. 오늘 보시면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뭐 현대차 이런 굵직굵직한 종목들이 지금 상승하는 강한 흐름이 보여졌어요. 그래서 뭐 반도체 쪽 종목들도 괜찮았고 우량주 쪽이 대거 이제 반등하면서 지수가 반등하면서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전자화폐 쪽에 한네트하고 이쪽이 또 강하게 올라가네요.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정신은 좋았는데 제가 매매한 부분이 왜 문제가 생겼냐면 제가 원전 관련주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지난 어제 보시면 에너토크 한 300만원 가지고 있었고 티플렉스 그다음 그 해룡식 실리콘 이렇게 해서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새벽에 자고 일어났는데 아주 쇼킹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정치 이야기를 안 하고 싶은데 이건 제가 가진 종목이 이 원전 관련주가 윤석열 테마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새벽에 일어났는데 안철수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 한다는 뉴스가 떴어요. 그래서 8시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말 그대로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하고 단일화 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로 인해서 오늘 그림 보시면 제가 다른 쪽은 별로 못 봤어요. 오늘 여기만 집중해서 보느라고 윤석열 관련주가 장 초반에 갭으로 급등했습니다. 신임이 거의 대장격으로 움직인다고 보는데요. 하여튼 한 10몇 프로 정도인가 떴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덕성 마찬가지 갭으로 떴고요. 애니능률 마찬가지죠. 갭으로 떴습니다. 그래서 대거 상승을 했었고 그 갭 상승 출발했고 그 다음 안철수 관련주 대장격인 안랩도 갭으로 떠서 10몇 프로 정도 상승하면서 떴습니다. 근데 이게 쭉 흘러내려 버렸어요. 저는 이 그림이 진짜 이제 이 해법을 풀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그림은 정말 이제 너무 많이 봐가지고요. 그러니까 호재성 뉴스로 갭이 뜨면 일단 누르고 본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그림이 딱 이렇게 해서 그나마 이건 덜 빠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빠지고 나서 횡보해서 끝났는데요. 이게 좀 운 나쁘면 세력이 더 던져버리면 물린 사람도 손절하면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현상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쭉 이렇게 흘러내려갖고 이렇게 빠지는 현상까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생각한 거지만 호재성 뉴스가 터져갖고 갭으로 뜨면 일단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반 정도는 무조건 이익 실현해야겠다. 이걸 오늘 또 한 번 더 경험했습니다. 지금 물론 제가 이제 이쪽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데 히링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높이 떴다가 지금 거의 보합권까지 내려버렸죠. 여기서 물린 사람들 지금 엄청난, 물론 이제 손절을 다 했을 겁니다. 여기서 물린 사람들은 손절했을 거고, 여기 그나마 이제 버티던 사람들이 마지막 손절하면서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겁나게 했고, 제가 가진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토크 보시면 많이 뜨지는 않았어요. 원전 관련주는 이제 윤석열 테마의 직접적인 테마는 아니니까 많이는 아닌데 어쨌거나 갭으로 떴다가 저쪽이 다 밀리니까 같이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3% 정도 하락하면서 끝나버렸습니다. 이건 진짜 통탄을 금치 못하겠는데요. 너무했습니다, 이거 진짜. 아니, 윤석열 관련주에서 별로 올라간 것도 없는데, 이 올라간 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을 재가동하겠다, 재설치하겠다, 이 뉴스 때문에 올라간 건데, 뜬금없이 윤석열 관련주 내려간다고 해서 갭 떴다가 같이 뒤로 밀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좀 속이 많이 상했고요. 시장이 좋아가지고 올라가고 있는데 혼자 뒤로 빠져가지고 손절하는 그런 안타까운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전 같으면은 밀리면은 이제 추가 매수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밀리는 거는 뭔가 안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비중을 줄였습니다. 에런토크 300만원 가지고 있던 데서 100만원 줄이고요. 100만원 손절했죠, 결과적으로. 물론 이제 샀다 팔았다 하면서 좀 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100만원 줄여서 200만원 남겨놨고요. 티플렉스도 한 250만원 가지고 있다가 어느 정도 정리하고 지금 200만원만 남겨놨습니다. 근데 티플렉스는 꼭 원전 관련주라기보다는 원자재 관련주 쪽으로 해서, 그리고 실적도 괜찮고 해서 조금 더 가져가 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게 정고점 부분에 와가지고 꼬리 달고 계속 누르다 보니까 이게 쉽게 못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실적 믿고 그냥 조금 더 가져가 보자, 이런 의미로 200만원 남겨놨고요. 그 다음 해링실리콘은 뭐 비슷한 모양이긴 한데 조금 약해 보여서 일단은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에너토크 200, 티플렉스 200 요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한 240만원 정도는 현금으로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수가 지금 아주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악화되긴 좀 힘들겠죠. 여기서 더 악화된다는 거는 뭐 3차 대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예상이 자꾸 틀려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서 전쟁이 좀 완화된다는 걸 가정하고 증시가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근데 올라가더라도 지금 뭐 원전 관련주라든가 뭐 티플렉스 같은 이런 종목은 지수가 조금 밀릴 때 올라가던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 지수가 상승한다고 해서 제가 가진 종목이 급등한다는 보장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일단 비중을 조금 줄였고요.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해 가지고 증시 상황 봐서 단타 관점으로 우량주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그래서 일단 현금을 좀 어느 정도 확보해 놓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윤석열 관련주가 엄청나게 많이 밀려버렸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도 제 생각에 단일화를 하긴 했는데요.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철수 지지자입니다. 중요한 건 안철수 지지자들이 어디로 움직이느냐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제대로 해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를 지지하는 어떤 게시판 같은 데 들어가면 그래도 지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화가 나가지고 완주한다고 믿고 끝까지 지지했는데 배신당했다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화가 나서 나는 이재명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판세가 바뀔 것 같고, 이제 중요한 건 오늘까지가 지지율 조사 공표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지율 조사는 계속 하는데 이 법적으로 공표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표를 못 하니까 이 단일화에 대한 결과가 어디가 유리했는지에 대한 예측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에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체 여론조사를 하니까 알겠지만 일반 국민들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니까 여전히 깜깜이 선거가 돼버렸다. 그러니까 지난번
국민의힘 경선할 때도 그랬거든요. 윤석열, 홍준표 마지막까지 가가지고 표를 그 최종적으로 깔 때까지 누가 이길지를 장담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안철수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좀 유리하다 이런 점은 있겠지만 그게 또 배신감 같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또 반대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원래 또 안철수 후보 지지하는 사람들이 중도기 때문에 중도 보수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중도 진보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때 어느 쪽으로 더 많이 가느냐. 그래서 전문가가 오늘 방송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는 윤석열 후보 쪽으로 조금 더 많이 갈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정도로 그 예측을 하는 것 같고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뭐 반 나눠 갖고 이렇게 가더라도 최종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권 교체라는 그 부분에 대한 여론이 아주 강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로 해서 저는 일단 윤석열 후보 쪽에 약간 더 비중을 두는 편이라서 그래서 그 윤석열 테마 쪽에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지금 뭐 히링 같은 이런 종목 뭐 덕성, 애니능률 이런 종목들 들어가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 이게 뭐 파평 유닛이라고 해서 올라간다는 것도 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원래는 이제 테마가 형성될 때는 그렇게 되는데 테마가 형성돼서 막 매수세가 들어올 때는 이게 말이 맞는데 또 그 냉정하게 보면 파평 유닛이라고 뭐 좋아질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쯤 되면 어떤 정책 테마주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 뭐 친인척 뭐 대학 동창 뭐 이런 쪽은 계속 가기엔 좀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쪽보다는 오히려 뭐 원전 개발 쪽 이런 쪽의 테마. 그래서 그 후보의 정책 관련주 예를 들어서 윤석열 이재명 관련주 쪽으로 만약에 잡힌다면 저 같으면 그 여기로 갈 겁니다. 신원 같은 이런 종목, 남부 경협주 쪽에 이런 쪽에 왜냐하면 개성공단을 활성화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의 어떤 정책 테마주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최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예측하기 어려운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 정권 교체 열망이 조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도 원전을 재개발하겠다고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원전 테마는 그나마 좀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그 에너토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제가 그 여기서 이 종목을 잡았습니다. 이날 금요일 날 원전 관련한 어떤 재료가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고 나서 각국에서 석유라든가 가스가 공급이 잘 안 될 가능성이 생기니까 원전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쪽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정서가. 그래서 원전 개발 쪽이 테마를 이룰 것이라는 뉴스를 보고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뜬금없이 그냥 장 끝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원전을 계속 개발하겠다 쪽으로 원전 개발 쪽으로 확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날. 그리고 나서 이제 개업으로 떴는데요. 그 힘으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왔는데 그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윤석열 테마주 쪽 의미도 있겠지만 원전 개발 쪽은 정책적으로 계속 되는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잡았는데 가장 아쉬운 점은 첫 번째 뜰 때는 그 보성 파워텍이 대장으로 상한가 들어가 버렸어요. 제가 가진 종목은 뒤로 밀려버렸는데 에너토크는 여기서 떴다가 올라가지를 못하고 뒤로 밀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어제 좀 올라갔었는데 오늘 떴다가 또 뒤로 밀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보시면 한전기술 같은 이런 이제 무거운 종목이 얘가 원래 오리지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전이거든요. 그 다음 한전 KPS는 그 원전의 어떤 수리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종목이 오늘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나름 양봉을 빼올렸고 그 에너토크는 오히려 하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원전 테마를 잡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잡은 종목이 대장이 아니었다는 거 이게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현재 지금 뭐 올라가 있는 이 종목으로 갈아타기도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끝까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얘가 대장으로 보였기 때문에요. 계속 그대로 이 종목을 200만 원 비중은 좀 줄였습니다.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200만 원 정도 보유를 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여기서 그 엄청나게 매수 끌어올리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저 호가창에서 15,550원 한 이 정도 딱 끌어올리면 한꺼번에 그냥 확 던져가지고 쭉 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걸 예전에 한번 경험했는데 강력하게 끌어올리려고 할 때 확 던질 때는 뒤에 가서 이게 뒤로 쭉 밀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서 끌어올리던 사람이 엄청나게 물량을 매수해갖고 끌어올리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기 때문에 뒤로 밀려버리면 만약에 많은 양을 매수했는 사람이라면 손실이 아주 커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끌어올리려는 사람이 오히려 손절하면서 뒤로 빠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조금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흐름은 상당히 실망스러웠지만 아직까지 뭐 차트 그림상으로 봤을 때 포기할 정도로 손절할 정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200만원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T플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계속 누르고 밑으로 빠지면 또 들어올리고 이렇게 지금 청개구리처럼 제가 가장 싫어하는 쪽의 행동을 그대로 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제가 한번 꼬였는데 추가 매수 해가지고 잡았는데 여기서 잡았는데요. 5,100원에 잡았는데 5,070원 60원까지 빠지길래 70원에 손절했는데 딱 팔고 나서 바로 탁 튕겨 올라가가지고 움직이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뭐 그래봐야 뭐 거기서 거기인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단타하는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제가 따라잡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쪽이어서 이건 단타로 따라잡기보다는 그냥 진득하게 잡고 있다가 어느 정도 선을 이탈하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손절을 하는 거고 아니면 좀 길게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횡설수설했는데요. 어쨌거나 오늘 저는 일단 단일화 뉴스 때문에 그쪽에 집중하느라고 다른 쪽은 뭐 크게 관심을 두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휴마시스도 지금 오늘 좀 들어올렸네요. 확진자 20만 명에서 반응 안 하고 있다가 오늘 뜬금없이 또 땡겨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느 쪽이든 간에 지금 들어갈 자신이 없어가지고요. 일단은 두 종목, 에너터크하고 T플렉스 이렇게 두 종목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이것을 해서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뭐 제가 못 봤던 어떤 내용들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참고했다가 내일 방송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